혹시 여러분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용자가 막 몰리면 데이터베이스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강력한 아키텍처 패턴이죠. CQRS에 대해서 한번 대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서비스가 잘 돼서 커지면요, 당연히 데이터를 읽고 쓰는 일도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비명을 지르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시스템도 지금 딱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빨리 보여주는 것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를 번개처럼 써줘야 하고, 다른 한쪽에선 또 데이터가 틀리면 안 되니까 아주 꼼꼼하게 검사해서 저장해야 하고, 이 둘이 애초에 친해지기 어려운 사이인 거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1차선 도로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도로에 쌩쌩 달려야 하는 스포츠카, 이게 바로 읽기예요. 랑 짐을 잔뜩 싣고 천천히 조심조심 가야 하는 대형 트럭, 이게 쓰기고요. 이 같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꽉 막히고 난리가 나겠죠. 바로 이런 근본적인 충돌이 결국 시스템 전체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성능이 뚝뚝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읽기랑 쓰기가 서로 방해하니까 나중에 시스템을 키우기도 너무 어려워져요. 뭐랄까, 스포츠카 빨리 달리게 하려고 도로 포장했더니 트럭이 다니기 힘들어지고, 트럭 때문에 도로를 넓혔더니 스포츠카가 마음껏 못 달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을 확 뚫어줄 해결책이 바로 CQRS라는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아까 그 도로 비유 기억나시죠? 이걸로 다시 설명하자면, 에이, 그냥 스포츠카 전용 도로랑 트럭 전용 도로를 아예 따로 만들어버리자 하는 정말 획기적인 생각인 거예요. CQRS, 이게 뭐의 약자냐면 Comm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 한국말로 하면 명령과 조회 책임 분리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를 바꾸는 일, 즉 명령이랑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는 일, 조회의 담당자를 아예 나눠버리는 거예요. 쓰기 전문가, 읽기 전문가를 따로 두는 거죠. 네, 맞아요.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쓰는 모델이랑 읽는 모델을 따로 두는 겁니다. 딱 이렇게만 해도 각각의 모델을 자기 목적에 맞게 최고로 튜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론은 알겠고, 실제로 시스템 안에서 이 분리된 모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가 흘러가는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데이터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해요. 모든 건 사용자가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사용자의 요청은 무조건 쓰기 모델로 먼저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쓰기 DB의 데이터가 바뀌면 이 변경 사항이 읽기 DB에도 알려져요. 이걸 동기화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데이터 보여줘 하고 요청하면 엄청나게 빠른 읽기 모델이 바로 착 하고 데이터를 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보세요. 이 둘의 역할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의 명령 모델, 즉 쓰기 모델은 데이터가 절대 틀리면 안 되니까 온갖 복잡한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아주 깐깐하게 일해요. 반면에 오른쪽의 조회 모델, 읽기 모델은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오직 스피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0.1초라도 더 빨리 보여줄까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데이터를 좀 중복으로 저장해두더라도 읽기 편한 모양으로 미리 다 만들어 놓기도 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비정규화라고 하는데, 그냥 읽기 전용 맞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목적이 아예 다르니까 생긴 것도 완전 다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쓰기 데이터랑 읽기 데이터가 따로 있으면 둘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똑같이 유지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동기화예요. 이 동기화가 바로 CQRS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벤트 기반 방식. 이건 뭐냐면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확성기로 야, 데이터 바뀌었다 하고 바로바로 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죠. 두 번째는 배치 프로세스인데요. 이건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냥 정해진 시간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2시에 어제 데이터 싹 긁어서 복사에 붙여넣기 하는 거죠. 간단하지만 좀 느리겠죠? 마지막으로 DB 자체에 있는 복제 기능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서 상황에 맞게 잘 골라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CQR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으니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죠. 이걸 쓰면 뭐가 좋고 또 어떤 점은 감수해야 하는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솔직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CQRS를 쓰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바로 압도적인 성능과 유연성 때문입니다. 읽기랑 쓰기를 따로 관리하니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마음대로 튜닝하고 확정할 수 있는 뭐랄까 엄청난 자유를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 서비스가 바이럴을 타서 방문자가 폭주한다? 그럼 읽기 서버만 쭈락 늘리면 돼요. 반대로 글쓰기 이벤트 같은 걸 해서 쓰기 요청이 몰리면 쓰기 서버만 보강하면 되고요. 진짜 효율적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읽기 전용으로 데이터를 예쁘게 가공해서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릴 수도 있고 쓰기는 아무나 못하게, 읽기는 모두에게 허용하는 식으로 보안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 리가 없죠. 이 강력한 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CQRS의 가장 큰 단점, 그리고 어쩌면 넘기 힘든 허들은 바로 복잡성입니다. 시스템이 확실히 더 복잡해져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관리해야 할 게 2배가 돼요. 모델도 2개, 데이터베이스도 보통은 2개, 거기다 그 둘을 연결하는 동기화 시스템까지 신경 쓸 게 확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최종적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고 택배 송장번호 받으면 바로 조회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몇 시간 지나야 뜨고요. 그거랑 똑같아요. 쓰기 DB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나서 읽기 DB에 반영될 때까지 아주 짧은 시간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몇 분씩 걸리는 건 아니고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대부분의 서비스에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1초가 중요한 주식 거래나 은행 시스템 같은 곳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문장이 CQRS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더 복잡해지는 걸 감수하는 대신 성능과 확장성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겠다. 결국 CQRS는 이런 전략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CQRS를 우리 시스템에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패턴이 과연 여러분에게 맞는 옷인지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서비스는 읽기가 쓰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가? 성능과 확장성이 정말 중요한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잠깐의 데이터 지연, 즉 최종적 일관성을 우리 서비스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그렇다는 대답이 많이 나온다면 CQRS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시스템을 한번 다른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시스템을 느리게 만들었던 숨겨진 병목이 바로 이 읽기와 쓰기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싸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